네,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논의해 볼 텐데 논의 앞서서 지금 시각 들어온 속보부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 야당이 요청하고 있는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를 이번 주로 예상되는 관련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열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주례회동까지 23일까지 이에 대한 답을 달라라고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김무성 대표의 답이 나온 거죠. 예.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진보의 설 자리는 어디인지 정치평론가 그리고 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신 김에 이제 속보 잠깐만 여쭤보면 예. 운영이 이제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동안 야당에서는 일관되게 운영이 열자, 열겠다는 것이 네. 일반 문고리 3인방이라 일러지는 이제 3명의 이제 비서관, 그다음에 이 등등의 문제 갖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운영위에서 그건 당연히 따져봐야 될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요구했습니다만은 여당에서는 조금 더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마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오늘 내일 모레 정도로 되면은 네. 어쨌든 검찰 수사 결과가 이제 박관 전 경정의 단독 불장난이다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거의 한 99%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문건 유출 말고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운영위에서 당장 보면 운영위를 갖다 열게 되면은 국회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 이하 보면 관계 비서관들을 갖다가 국회 출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제기되었던 의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따져보자. 그런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언제까지나 이걸 안 열겠다 하긴 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김무성 대표 말씀하셨는데 김 대표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또 원내대표들 간에 본격적인 얘기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보고 정리를 있습니다. 하자면은 그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얘기했듯이 이번 사건은 실체가 없는 그런 장난에 불과하고 그거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를 소집을 하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나 또는 다른 문제들 부동산 3법 같은 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야당과 밀고 당기기를 좀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거는요,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이제 국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애써 운영위를 따로 열자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운영위를 안 열지 않을 명분이 없어요. 굳이 안 열 이유는 없죠. 굳이 안 여는 게 아니라요.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온 나라가 진짜 이 난리가 났는데 그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안 연다는 게 그게 맞지가 않는 거죠. 대단히 뒤늦은 감이 때 늦은 거죠. 통합진보당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볼 텐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결정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은 후퇴시킨 결정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면 우리 이번에 헌법재판관 9분 중에 8분이 인용을 했고 한 분이 이제 기각했는데 문제는 그 헌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입니다만은 당시 대통령의 탄핵, 그러니까 기각대 같은 경우는 개개 재판관의 의견을 갖다 별도로 부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9분이 어떤 사람이 인용을 선택했으며 어떤 사람이 기각 의견을 내었는가, 즉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목적, 즉 강령 등에 있어서는 결국 진보적 민주주의가 결국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에다 더해서 더 중요한 게 활동이에요. 그 활동이 보면은 비례대표 부정 경선이라든가 또 폭력 전당 대회라든가 또 지난해 5월 12일 이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곧 임박했구나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곧 보면은 해와 전화국을 접수하고 다음에 분당에 있는 뭘 접수하고 평택에 있는 유류 창고를 폭파하고 이런 어떤 논의들이 있었다면은 이것은 지금 이석기 재판의 아로의 실체 여부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활동 자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8분이 인용. 그다음에 한 분은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것 아니냐는 기각 결정을 낸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 9번 모두가 자기의 소신, 법관의 소신에 따라서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제 통합진보당의 강령이었습니다. 사실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뭐 나쁜 말이 없어요. 진보와 민주주의. 사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석기 의원들을 비롯해서 그 세력들이 폭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복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에서 의미를 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북한식 보시나요?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라는 거고 북한의 이제 그 노동당의 그 진보적 민주주의가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거죠. 지금 뭐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8대 1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인용이 8, 기각이 1명이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대체로 예상이 6대 3이나 한 5대 4 정도, 7대 2 정도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 8대 1의 인용 결정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한 사람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예. 말씀하신 RO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제 지적을 좀 한다면 말이죠. 지난 그 뭡니까 그 RO에 관련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서 무죄가 났었어요.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은 유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결정이 됐지만 어쨌든 내란 음모는 무죄였어요. 무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내년이래 뭐 내년 2월 달 얘기입니다만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어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통진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이반된 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 그게 과연 정당 해산의 요건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를 지금 논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통진당과 RO의 연결고리가 과연 맞는 거냐. 그러니까 RO라는 조직이 지하혁명 조직이라는 것이 통진당을 거의 등식화될 수 있느냐가 저는 이 관건이라고 봤는데 예. 그건 내년도에 이제 판결이 내려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결국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판단은 현재의 판결은 RO가 곧 통진당이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번 그 판단이 우리 한국 정당 정치의 분수령이 될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희수 재판관이 얘기했던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같은 통진당이 추구하는 게 상당히 친북적인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해요. 이른바 종북적인 게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정당을 꼭 국가 권력으로 해산해야 되는 것이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뭐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통합진보당은 종북 또는 친북 정당이라는 뜻인데 네. 그걸 떠나서 우리 정치권 구도를 보면 네. 진보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이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유럽식으로 찌면은 중도도 안 된다,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수 쪽이 더 가깝죠, 사실은. 그럼 이제 진보의 목소리를 과연 누가 대변할 것인가? 물론 통합진보당이 종북을 떠나서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진보의 목소리는 정의당이 낼 거라고 봅니다. 또 정의당이 있지 두 않습니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왜 5명입니다. 다섯 정의당. 명인가요? 아이 그럼요. 지역구 1명이 비례대표 4명이에요. 5명이고. 근데 뭐냐니까 잘 보세요. 지금 예전 민주노동당이 2011년 12월 5일 날 당시 원래 탈당했던 PD계 네. 노회찬 심상정 그다음에 유시민까지를 끌어들여서 만든 게 통합진보당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2012년 그 당시 뭐 비례대표 경선 등등 전당대회에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머리 끄댕이녀 아시죠? 확 머리 제껴서 조준호 저 당시 당 대표가 머리가 꺾어서 큰일 날 뻔했죠. 이런 하면서 결국 쪼개져 나갑니다. 강기갑. 근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구통합진보당을 향해서 너희들이 종북적 자세를 벌이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하고 얘기했던 것은 예. 지금 민주통합당이나 지금 새누리당이 아니에요. 예. 바로 심상정, 노회찬 등 이른바 PD 계열. 그렇죠. 이분들이 같이 해보면서 결국 옛날 1심의 사건 등등등등 해갖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종북주사적 행태를 갖다가 벌이고 있지는 않는 한 더욱 중요한 것은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 막상 해보고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공식 행사하면서 애국가도 안 부르고 태극기에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고 그걸 갖다 공개적으로 밝혔던 분은 바로 국참 계열의 유시민 전 장관입니다. 즉 현재 이번에 해산된 이 통합진보당 사람들 정확히 얘기하면 진보의 너울을 쓴 저희가 보기에는 진보를 가장한 친북 내진 종북적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른바 서독에서 개발된 논리를 썼죠. 뭐냐니까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행태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요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진보적 가치는 누가 지키죠? 정의당이 지킵니다. 정의당. 그 진보라는 게 말이죠. 진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왜곡된 면이 많이 있어요.
사실 뭐 새정치연합이나 새누리당이나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커다랗게 봐서 온건 자유주의 정당들이에요. 그러면서 보수라고 그럽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는 뭐 분명히 새정치연합이 진보의 틀 속에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새누리당 속에도 보수 쪽의 성향의 의원들도 있고 진보적인 상대적으로 이런 의원들도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도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통합진보당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장된 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면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추구한 진보의 가치라는 게 뭔가 이 어떤 사회적인 소외 세력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이러한 진보 세력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선거 때마다 어쨌든 간에 뭐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만 색깔론 뭐 그리고 뭡니까 그 종북 논란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의 그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하는 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적어도 제도권 내에서 통합진보당이 사라졌기 때문에 향후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면서 상당히 부담은 덜었다. 근데 어쨌든 진보에 가서 누가 대변하느냐? 네. 새정치연합도 대변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진보가 정말 원래대로 진보로 가는 건 좋으나 단지 걱정하는 것은 정당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통합진보당의 의원직이 상실된 사람들이 다음에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통진당 당원이 10만 명이나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속에는 전부 이렇게 뭐 아로와 관련된 그런 뭐 친북 정부만 있는 건 절대로 아닐 거라고요. 그다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활동을 하거나 출마를 하면 거기에 또 다시 종북의 낙인을 찍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해산하고 의원직을 박탈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으나 다시 말하면 통진당 해산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종북 논란이 종식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이념 대결이 저는 종식되는 게 바람직한데 오히려 통진당 해산이 바로 그러한 제가 말한 그러한 논리적 근거로 해서 더욱더 종북 논란이 더 가열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진보의 가치를 새로 정립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이제는 뭐 야권 연대하면서 많이 끌어안고 단독 후보도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뭐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전부터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밀고 가자니 여론이 또 특히 뭐 진보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 같지도 않고 스탠스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희상, 문재인, 흔히 이제 쌍문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그 쌍문, 그 두 분 의원이 보니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나기 전부터 해산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건 물론 개인 의견으로 나중에 치부되고 말았어요. 네. 결국 아직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렇게 봐요. 지금 보면 잠깐만 우리가 보면 헷갈려서 안 되는 게 통합진보당 내에 진보란 이름이 들어갔다고 마치 통진당이 구통진당입니다만은 우리 진보의 가치를 갖다가 지켜오고 대변해왔다고 착각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의 이번에 판결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와 민주의 이름을 갖다 걸면서 결국 진보를 퇴보를 시키면서 민주주의를 갖다가 공격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헌법재판소의 그와 같은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은 네. 뭐 그 부분에서 뭐 스탠스를 갖다 잡는데 네. 어려움이 있을 이유는 없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네. 앞서 보니까 그 문재인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가 권력이 정당을 해산하는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죄송합니다만 1987년 60 항쟁의 결과로 만든 것이 지금 87 헌법이고 그 87 헌법의 8조 4항의 1항, 2항, 3항은 그야말로 정당에 대해서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의 자유와 어떤 그 가치를 보호하면서 그 8조 4항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었을 때는 정부는 즉 국가 권력입니다. 정부는 이 해산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한다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은 내용적으로나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미 87년 헌법을 갖다가 현행 헌법이죠. 국민들의 동의로 그렇게 일정 부분 헌법재판소를 새로이 만들고 거기에 그런 어떤 권능을 갖다 부여했다면 그것 갖고 문제 삼을 일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점은 느껴져요. 뭐 어쨌든 간에 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단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뭐 그런 비판의 소진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보다 좀 바람직했다고 저는 보는 게 통진당이나 지금 그
정의당 그 네. 지지율 합쳐봐야 네. 1.5%인가 2%도 안 돼요. 정의당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그 정당들을 다음 총선까지 놔뒀다가 그 정당들이 정치적 공론이란 이런 정치 과정 속에서 거의 무력화된다면은 네. 그 다음에 그 사단이 벌어질 개연성이 거의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통진당이 이미 장애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죠. 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도 있어요. 물론 남북분단이라는 특성을 자꾸 얘기하니까 명분이 약해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균열을 반영하는 게 정당 체제라는 제도권이거든요. 그 제도권에서 표출해 주는 게 오히려 그러한 부작용을 더 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제도권 내에서 이제 퇴출시키게 되면은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뭐라 그럴까 더 잠적한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또 잠복하게 되고 네. 또 다시 다른 형태로 나타낸다면 또 다시 놀아낼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상당히 그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사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나오기 전만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빨리 답을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하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좀 야당이 수세에 약간 몰리는 입장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쨌든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것이 이게 뭐 제가 아까 한국 정치고 정당 정치의 분수령이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정윤회 블랙홀보다 훨씬 더 메가톤급이죠. 더 센 거죠. 사실 정당이 해산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정윤회 문건으로 이제 그 파생됐던 여러 가지 국면은 덮였어요. 이른바 이제 통진당 블랙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볼 때 야당은 상당히 입지가 약해진 면도 있으나 전 야당이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너무 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비판할 점이 많이 있고 상당히 전 뭐 객관적인 논평을 내더라고요. 새정치연합이 무겁게 받아들인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 없고 이제 그냥 혹을 띄웠다. 저도 뭐 통진당이라는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네. 뭔가 새정치연합이 이제 정말 지난번에 통진당과 연대 때문에 계속 어쨌든 그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고 지금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 아닙니까? 아까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정당 해산 판결 앞두고 정당 해산 안 된다라는 것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진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에서 사실 종북이라는 문제가 대단히 야권에서 뜨거운 감자인 게 현실이었어요. 이걸 뭐 대단히 애매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이제 너무 수세적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보다도 이제 진보랑 가치를 더 이제 자신의 곳을 만들고 제1야당답게 나간다면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새정치연합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네, 황 의원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통합진보당의 그 세력들이 앞으로 다시 이 기득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있을까요? 차분하게 기다리지 않겠죠. 당장 보면 어제부터도 보면 한 700여 명 모여서 청계광장인가요? 난리를 치던데요. 또 의원직 상실 무효 가처분 신청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2002년이던가 그때 군자산 결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NL 종북 주사라는 사람들이죠. 종북 주사파들이 보면 NL 계열들이 군자산 결의를 통해서 차곡차곡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 결정적 실수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통진당이 굉장히 보면 10만 당원에 3만 진성당원 별거 아닌데 얘기하지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3만 명이 나가서 전국에서 한번 흔한 얘기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간단한 얘기 아닌데 이 사람들이 실수했던 것이 바로 작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하고 잘 기억해 보세요. 4월 달 되면 4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개성공단 폐쇄하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7인이 돌아온 게 거의 4월 말입니다. 네. 거의 전쟁 일보 직전의 분위기에서 네. 5월 12일 날 마리스타 그 결의가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어동 전하고 분당의 그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평택의 유리기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자.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 민혁당에서 지하당이거든요. 민혁당에서 군자산 결의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결국 2월 12일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당시 민주통합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13석의 의석을 만들어내죠. 물론 그중에 PD 계열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또다시 우리 이런 얘기죠. 치약이 튜브 밖으로 나오긴 쉬워도 튜브 속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일단 지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시 이른바 지하 당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여러 형태로서 아마 4월 29일 날 있을 네, 재보궐선거죠. 네. 아니 보궐선거죠. 재선거는 아니고 보궐선거. 보궐선거에 아마 대대적으로 당락이 여부 없이 대대적으로 아마 출마하면서 뭔가 그것을 통해서 뭐 신통합진보당이라든가 진보통합당이라든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실상의 대체 정당을 만들면서 계속 반정부 투쟁을 가열차게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은 더욱 결속력 있는 강력한 결사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시간 제한 때문에 예,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말씀 좀 하겠습니다. 드리려고 했더니 말을 할 기회가 전혀 없네요. 저희가 뉴스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